자, 이번에는 람다식의 세 가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세 가지 적용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1번, 2번, 3번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람다식의 기본적인 개념 한 번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람다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비어있는, 이걸 비어있다고 할게요. 비어있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차피 함수적 인터페이스, 함수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람다식이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 이전 강의에 처음 배우실 때 람다식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적 프로그래밍을 제공하기 위한 자바의 문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풀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함수적 프로그래밍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수를 제공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어 있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 공간에다가 내가 기능을 땅 하고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 기능을 집어넣을 때 바로 람다식으로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법을 제공하겠다는 게 바로 람다식입니다. 여기 함수라고 하는 것이 원래 기능을 정의하는 거잖아요. 그 기능을 람다식이라고 하는 기법, 문법을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네모칸이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앱스트랙 메소드겠죠.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앱스트랙 메소드, 추상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정의가 되어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빈칸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인터페이스는 이 빈칸을 제공하는 거고 람다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빈칸에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람다식으로 집어넣는 거고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그 미완성 메소드를 완성시키는 구현하는 구현부가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바꿔 얘기하면 람다식의 활용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다가 이 네모칸을 채우는 방법, 다시 말해서 함수의 기능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 네모칸을 채우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여기는 1번, 2번, 3번이에요. 뭐 배우는지 아시겠죠? 이번 시간에.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익명 이너 클래스 구현 메서드의 약식 표현이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던 람다식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 표현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 기능을 익명 이너 클래스처럼 그냥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서 익명 이너 클래스로 그냥 표현하는 것 뿐이고요. 그 상속된 추상 메서드를 완성시켜서 구현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여기다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방법은 다 첫 번째 방법으로 기능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메서드 참조입니다.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메서드 참조라고 하는 건 내가 여기다가 기능을 부여하는 거가 결국엔 목적인데 이미 A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A라고 하는 클래스에 이미 벌써 메서드가 하나가 있고요. 이 메서드 하나가 있고 그 메서드가 이미 기능을 하나 가지고 있겠죠.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떤 기능을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기능을 가져다가 나는 여기 공간에다 채워 넣을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메서드 참조의 개념입니다. 세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도 어떤 기능을 집어넣는 건데 이 기능이 생성자를 가지고 객체 생성하는 기능이 이미 있습니다. 그게 별게 아니고요. new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 함수에다가 기능을 채워놓을 때 new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객체만 만드는 기능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 결국엔 나는 new라고 하는 키워드의 기능만 여기다 집어넣겠다라고 표시해 주는 것. 그게 세 번째입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그냥 배우시면 되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 1번, 2번, 3번 활용 1, 2, 3을 배운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네모칸 인터페이스 안에서 정의되어져 있는 추상 메서드 개념적으로는 함수의 기능을 정의할 수 있는 빈 공간 이 공간을 채우는 방법이 각각 이렇게 세 가지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내용을 봐주시기 바라요. 자, 그럼 첫 번째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익명 이너 클래스로 사용했던 걸 그냥 약식으로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익명 이너 클래스는 항상, 그러니까 람다식의 모든 시작은 인터페이스라고 말씀드렸죠. 인터페이스 중에서도 정확하게 함수형 인터페이스 또는 함수적 인터페이스. 무슨 말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지금 메서드 1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익명 이너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성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메서드 1이라고 하는 것을 완성시켰습니다. 중괄호 가지고. 여기 안에 실제로 함수의 기능들을 정의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줄이는 방법은 어디까지 줄일 수 있다고요? 메서드 이름까지. 어디서부터? new라고 하는 생성자부터. 오른쪽 항은 다 지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건 소괄호, 입력과 중괄호, 출력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여기 사이에 람다식 기호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람다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을 가지고 네모칸 안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방법이 결국에는 이렇게 생긴 기능들이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안에서 정의한 기능들이 함수적 인터페이스, 다시 말해서 이 메서드라고 하는 것 안에 채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서서 개념을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가 메서드 E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익명 이너 클래스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익명 이너 클래스에서 앞에 있는 부분을 다 삭제하고 그 다음에 소괄호 중괄호만 남겨두고 표현한 게 바로 람다식이라고요. 여기에 화살표만 표시해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예제, 네 번째 예제도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지우는 부분만 제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워지는 거고요. 자, 여기만큼이 지워지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거는 여기에다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화살표만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람다식 표현 방법입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네모칸, 다시 말해 네모칸이라고 하는 걸 제공하는 게 뭐죠? 함수의 기능을 정의할 수 있는 네모칸이 바로 이거잖아요. 이 부분을 채워 넣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 중괄호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 중괄호에 대한 내용이 여기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함수의 기능을 정의할 수 있는 걸 람다식 형태로 제공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람다식의 키입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력이 없고 출력이 없고, 입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매개 변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리턴 타입이 보이드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는 입력은 있지만 출력은 보이드 없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입력은 없지만 출력이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이 모두 있는 경우인데요. 사실 이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까지만 알면 되는 겁니까? 익명 이너 클래스로 표현했었을 때 그 앞에가 어디까지 지워지는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칸이 다 지워지는 거니까 이 다 지워진 상태에서 여기다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화살표만 쓰면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익명 이너 클래스 표현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 익명 이너 클래스 표현 방법을 가지고 람다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경우는 지금 입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입력은 없죠. 그 다음에 출력은 있는 거죠. 출력도 없죠. 이거 보이드인 거죠. 자, A2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은 입력도 없고 출력도 없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출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뱃속에 뭐가 없다는 소리입니까? 리턴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시스템은 화면 출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출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출력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출력이라고 하는 건 리턴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뱃속 안에 리턴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랑 똑같죠? 이거는 왜? 지금 한 줄짜리 명령이기 때문에 중괄호는 생략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B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는 입력은 있는데 출력은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익명 이너 클래스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지는데 앞에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입력 파트는 있을 거고요. 출력 파트는 없습니다. 출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중괄호 안에 리턴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람다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람다식이라고 하는 건 여기 사이에 화살표만 더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지울 거 다 지우고요. 자, int a라고 하는 것은 중괄호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여기 안에 이제 람다식 기호가 들어가겠죠. 여기는 지금 변수 자료형은 삭제가 가능하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을 거고요. 명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괄호도 생략이 가능할 겁니다. 하나의 매개 변수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괄호도 생략이 가능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B2라고 하는 건 B5처럼 간단하게 표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의 의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람다식을 많이 짜다 보면 람다식의 개념이 확 와 닿을 텐데 이것의 의미는 A값 받아다가 그 A값 출력해라 라고 하는 기능이구나. 뭐가? B5 뱃속에 있는 이 메서드는, 다시 말해서 이 함수의 기능은 그냥 입력값 A를 받아갖고 A를 출력하는 기능이 여기에 포함되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거구나 라고 금방 가독성 있게 읽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라고 하는 것은 이번엔 출력이 있습니다. 자, 람다식을 익명 이너 클래스로 먼저 표현하게 되면 익명 이너 클래스는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앞에서 보던 거랑 내내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메서드 이름까지 익명 이너 클래스 삭제하게 되면 요만큼이 남는 부분이겠죠. 거기에 화살표 붙는 부분입니다. 자, 얘는 입력은 없지만 출력은 있습니다. 리턴이 있다라고 하는 소리죠.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냥 생략만 한 거니까, 위에 있는 걸 생략만 한 거니까 얘는 전혀 어려운 게 없을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소괄호에 변수가 없을 때는 소괄호 생략 불가능하죠. 변수가 하나일 때만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턴이 있을 때는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줄일 수 있다고 썼죠.
명령이 달랑 하나밖에 없고 그 하나가 리턴문일 때는 리턴도 삭제가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리턴이 삭제될 때는 반드시 중괄호를 같이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건 이겁니다.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C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이 네모칸, 이 비어져 있는 함수의 기능을 정의할 수 있는 이 네모칸 안에는 어떤 데이터도 안 받는 상태에서 무조건 결과를 뭐로 리턴해라? 4로 리턴해라는 소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마지막 인터페이스 D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윤활 클래스로 표현한 방법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메서드 이름까지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괄호 중괄호 사이에 화살표 표현한 게 첫 번째 람다식 표현 방법입니다. 자, 자료형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A, B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고요. 하나의 딸랑 명령어가 있고 그 명령어가 리턴 명령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리턴이랑 중괄호까지 삭제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람다식의 기능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얘는 A랑 B 두 개를 받아다가 결과적으로 A랑 B를 더한 값을 리턴하라고 하는 기능을 여기 메서드 4에다가 정의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메서드 4의 기능을 정의하기 위해서 람다식으로 이렇게 표현했고, 이렇게 표현한 것들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어떤 기능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내내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다시 람다식의 개념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여기에 함수, 비어져 있는 칸입니다. 이건 빈칸이라고 할게요. 함수의 기능을 정의할 수 있는 빈칸입니다. 이거 함수라고 써보겠습니다. 함수가 빈칸인데요. 내가 여기에다가 기능을 정의할 거죠. 그럼 여기 이제 기능이라고 하는 놈을 어떻게든 정의를 해서 여기다가 콱 하고 집어넣을 때 이 집어넣는 방법으로 람다식을 쓰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익명 윤활 클래스 방법으로 기능을 집어넣는 거였었는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미 있는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스턴스 메서드 3조라고 되어져 있죠. 이미 다른 클래스에서 정의가 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다른 클래스 뱃속에 있는 걸 메서드라고 하잖아요. 이미 있는 기존의 메서드예요. 기존의 메서드라고 하는 놈을 여기다가 람다식으로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런데 기존에 있는 메서드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인스턴스 메서드냐 세팅 메서드냐에 따라서 람다식의 표현 방법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메서드라고 하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냥 내가 새로잡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방법처럼 여기에서는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을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방법이 총 세 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인스턴스 메서드일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요. 어떤 인스턴스 메서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어떤 인스턴스 메서드는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정적 메서드일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은 동일합니다. 인스턴스 메서드부터 시작하죠. 인터페이스부터 시작하죠.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여기 뱃속에 함수적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미완성 메서드 하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B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죠. 죄송합니다. 자,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자, B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B라고 하는 클래스에 이미 벌써 이 메서드가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메서드는 BCD라는 메서드인데, 얘는 말 그대로 인스턴스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B라고 하는 클래스 뱃속에 있는 메서드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메서드입니다. 그럼 나는 이 ABC라고 하는 빈칸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여기다 쾅 하고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활용 방법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여기 있는 익명 윤활 클래스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A는 UA 해놓고요. ABC라고 하는 메서드를 익명 윤활 클래스로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 뱃속에서 한 일이 뭐냐면 이 B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하고요. B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고 그 B 뱃속에는 누구를 호출했습니까? ABC를 호출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ABC를 호출하게 되면 ABC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결국에는 ABC라는 메서드에서 한 일이라고는 B라고 하는 객체 만들어서 BCD를 호출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ABC의 메서드랑 기능이 똑같은 게 뭐냐면 B 객체의 BCD 메서드랑 ABC 메서드가 기능이 똑같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BCD의 기능을 여기다가 쾅 하고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람다식으로 표현한 거는 이건 말 그대로 왼쪽에 있는 익명 윤활 클래스를 람다식으로 줄이기만 한 거고요. 요지는 그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ABC라고 하는 메서드라고 하는 것을 결국엔 뭐로 만들겠다는 소리냐면 기존에 있는 B라고 하는 클래스 뱃속에 있는 인스턴스 메서드 BCD라고 하는 놈을 똑같이 만들겠다.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느냐? 그걸 제공하는 방법으로 람다식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문법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앞에다가 클래스의 객체, 인스턴스니까 객체를 먼저 집어넣어줘야겠죠. 객체를 만들어 집어넣고 여기 좀 표현이 조금 특이해요. 땡땡 이렇게 점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스턴스 메서드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람다식으로 여기 빈칸 안에다가 이 객체 뱃속에 있는 이 인스턴스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 빈칸을 채워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B는 new B라고 해서 B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A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객체, 이 객체는 어떻게 집어넣냐면 B라고 하는 요 객체죠. 요 객체의 BCD 메서드를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BCD라고 하는 요 메서드, B 객체 뱃속에 있는 BCD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이 네모칸 안에 집어넣어라라는 소리입니다. 자, 혹시 지금 헷갈리시면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C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다고 줘볼게요. C는 new C라고 하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썼어요. AA는 C라고 하는 거에 CCC라고 하는 아이고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했다고 쳐보겠습니다. C라고 하는 객체 뱃속에 땡땡 CCC라고 이렇게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A라고 하는 뱃속에 있는 미완성 메서드는 ABC인데 이 ABC라고 하는 메서드를 뭐로 기능을 집어넣어라? C라고 하는 객체, 클래스를 보게 되면 그 뱃속에 CCC라고 하는 인스턴스 메서드가 있을 거예요. 그 인스턴스 메서드를 여기다가 그대로 카피를 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개를 똑같은 거라고 봐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따가 예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가실 겁니다. 자, 이게 활용 방법 두 번째, 첫 번째 인스턴스 메서드인 겁니다. 자, 당연히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인스턴스 메서드이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어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앞에는 클래스 객체가 오고요. 그 객체 뱃속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해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라서 객체 뱃속에 있는 의 의미로 땡땡땡땡, 람다식에서는 땡땡이를 두 개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정의된 인스턴스 예제 두 번째 예제입니다.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ABC라고 하는 인스턴스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 인스턴스 메서드가 있는데 이걸 갖고 이제 익명 이너 클래스로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근데 잘 보세요. 내가 ABC라고 하는 메서드를 구현했는데 이건 익명 이너 클래스로 그대로 구현한 건데 이 구현한 ABC를 호출하게 되면 뱃속에서 누구가 호출되는 거죠? 시스템 중 아웃점 프린트로 아인만 호출되는 겁니다. 내가 준 것들을 그대로 얘의 메서드에 호출해가지고 그대로 결과를 출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ABC라는 메서드랑 누구랑 똑같다는 소리입니까? 시스템 중 아웃점 프린트라인 메서드랑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내가 ABC 호출하면은 프린트라인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호출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ABC라고 하는 이 미완성된 네모칸,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네모칸 안에다가 기능을 정의할 때 람다식으로 정의할 건데요. 그 기능을 어떤 기능을 집어넣을 거냐면 요 메서드를 그대로 그냥 기존에 있는 메서드를 그대로 매핑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매핑시키는 방법으로 람다식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였었죠. 그게 바로 두 번째 활용 방법 중에서 첫 번째 인스턴스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자,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스 메서드죠. 어떤 객체에 있는 겁니까? 시스템.out이라고 하는 객체에 있는 프린트 라인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메서드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미 객체가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자바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체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객체 다시 AA는 UA 형태로 객체 만들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앞에 시스템.out이라고 하는 객체 이름을 써주고 뒤에다가 프린트 라인을 써주면 이것의 의미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람다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생긴 놈이 그대로 ABC라고 하는 메서드를 매핑을 해라. 다시 말해서 이걸 참조해라. 누군가가 ABC를 호출하게 되면 ABC랑 K라고 하는 것을 호출하게 되면 이 K라고 하는 것을 프린트라인 메서드에다가 그대로 넘겨줘서 결국에는 프린트라인을 호출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메서드 참조라고 해요. 메서드 참조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내가 ABC를 호출하게 되면 실제로 ABC를 호출하지 말고 참조하고 있는 프린트라인을 호출해라 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프린트라인을 호출하려면 프린트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앞에 객체를 먼저 만들었어야겠죠. 그런데 시스템.out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들어진 객체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지 않은 거고요. 앞에서는 B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야 그 뱃속에 BC를 쓸 수 있으니까 객체 먼저 만드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이게 두 번째 활용 방법인데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자, 이번에는요. 똑같이 메서드를 참조하는 건데 이번엔 정적 메서드입니다. 그럼 인스턴스 메서드와 정적 메서드의 차이점은 뭐죠? 인스턴스 메서드는 객체를 만들어야지 사용할 수 있는데 정적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객체 만들지 않고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정적 메서드잖아요. 그 차이만 있습니다. 자, 여기 인터페이스 A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BC라고 하는 미완성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B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미 있는데 그 B라고 하는 클래스 뱃속에는 스태틱이라고 하는 메서드로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BCD는 내가 객체 만들지 않고 바로 B.BCD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 있단 말이죠. 정적 메서드니까. 자, 그럼 이제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런 함수적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ABC를 호출하게 되면 그 뱃속에서 한 일이라고는 B.BCD를 호출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ABC랑 B.BCD를 똑같게 놓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누군가가 ABC를 호출하게 되면 이 ABC는 그냥 B.BCD를 참조한다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면 내가 ABC를 호출하게 되면 그냥 결국에는 B.BCD를 호출해주면 결국엔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게 메소드 참조라고요. 다만 이번에는 정적 메소드 참조이기 때문에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문법이 약간 바뀝니다. 앞에는 클래스의 객체 이름이었는데 이번에는 클래스의 이름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의 이름 하고 나서 메소드 이름을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야, A라고 하는 거 뱃속에 보면 ABC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 그 공간에다가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B라고 하는 클래스 뱃속에 있는 정적 메소드 BCD를 호출해라. 다시 말해서 이 BCD를 여기 안에다가 참조시켜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만약에 A 뱃속에 있는 ABC를 호출하면 어떻게 하냐면 B라고 하는 정적 메소드 안에 클래스 안에 있는 정적 메소드 BCD를 호출해라. 이걸 참조하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앞에 거와 뒤에 거의 두 가지 차이점은 뭐예요? 앞에 거는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객체를 먼저 만들고 객체의 땡땡에 메소드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적 메소드를 참조할 때는 클래스 이름에다가 땡땡에다가 정적 메소드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명확하죠?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활용 예의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인스턴스 메소드 참조이긴 한데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 A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소드를 보시면 메소드의 매개 변수가 두 개입니다. 자, 첫 번째는 B타입이고 두 번째는 K라고 하는 변수를 입력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B라고 하는 타입인데요. B라고 하는 타입의 클래스를 보게 되면 거기에 BCD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 BCD라고 하는 메소드에 K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뭐가 다른 거냐면 앞에 것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인스턴스 메소드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여기 다시 좀 지우도록 할게요. 처음에 봤던 인스턴스 메소드의 예제입니다. 객체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땡땡 쓰라고 했는데 이때는요.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앞에 걸 보도록 할게요. 또 다시 또 좀 다 지우고요. 자, 그럼 보세요. 앞에서 봤던 인스턴스 메소드 처음 배웠던 타입 1을 얘기하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네모칸 안에, 다시 말해서 ABC라는 네모칸 안에 얘를 참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ABC를 호출하게 되면 BCD를 호출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참조를 한 건데 그 참조하는 방법이 객체 이름, 거기다 땡땡, 그 다음에 BCD. 객체 이름을 넣어줘야 되니까 객체를 먼저 만들었다. 그게 지금 첫 번째 배우셨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BCD라고 하는 것, ABC를 호출했을 때 BCD가 그대로 대신에 호출이 되려면 얘랑 얘랑은 똑같은 모양이 돼야 돼요. 얘랑 얘랑은 똑같은 모양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얘가 매개 변수가 없으면 얘도 매개 변수가 없어야 되고요. 얘가 매개 변수가 두 개면 얘도 매개 변수가 두 개야 됩니다. 그래야지 똑같이 전달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요 케이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두 번째 케이스 타입 2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내가 지금 네모칸을 채워야 되는, 다시 말해서 비어져 있는 함수를 정의하는 빈칸 같은 경우에는 매개 변수가 이렇게 두 개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매핑하고자 하는 매개 변수는 하나짜리예요. K라고 하는 것. 그런데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누가 들어갔냐면 이 B라고 하는 것에 객체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꼴입니다. 꼴을 잘 보세요. 형태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제가 상속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을 하게 되면 ABC 하고 나서 매개 변수가 몇 개가 나옵니까? 매개 변수가 두 개가 나오겠죠. 자, 이 뱃속에서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첫 번째 매개 변수의 메서드로 두 번째 매개 변수를 전달했습니다.
다시요. 첫 번째 매개 변수의 메서드로 두 번째 매개 변수를 전달했습니다. 그럼 BCD라고 하는 메서드는 하나의 매개 변수만 가지니까 이렇게 결국엔 BCD가 호출된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이 얘기인 거죠. 자, 보세요. ABC를 만약에 누군가가 호출을 하게 되면 ABC를 호출하게 되면 결국에는 뭘 호출하는 소리입니까? BCD를 호출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ABC를 호출할 때는 이 상태에서 누군가가 ABC를 호출할 때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객체를 만들어서 주고 두 번째 그 객체 배속에 있는 메서드의 매개 변수를 같이 넘겨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ABC를 호출할 때 예를 들어서 ABC, A라고 하는 것에 ABC를 호출할 때요. ABC라고 하는 메서드로 뭐 K, 그 다음에 3이라고 호출했으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K라고 하는, 이미 객체를 만들어서 넘겨줬으니까 K라고 하는 것 메서드 안에 여기에 만약에 KKK 메서드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3이라고 하는 두 번째 매개 변수로 메서드를 호출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첫 번째 매개 변수로 객체를 보내주고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메서드의 매개 변수를 넘겨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정리를 하면 얘는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하는 건 똑같은데 객체를 만들 필요 없이 첫 번째 매개 변수로 객체를 같이 넘겨주겠다. 그것만 다른 겁니다. 틀린 그림 찾게 하면 첫 번째 매개 변수, 첫 번째 타입이랑. 자, 이때는 표현하는 방법이요. 정적 메서드랑 동일합니다. 자, 요걸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요때 표현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자, 제가 A라고 하는 이 A라고 하는 ABC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적 메서드가 아니라 인스턴스 메서드 BCD라고 하는 것으로 똑같이 참조할 건데 누군가가 ABC를 호출할 거면 이 ABC라고 하는 놈을 호출하면 결국에는 BCD를 호출해라 라고 참조할 텐데 이때 객체를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넘겨주는 경우에는요. 클래스 이름 땡땡 인스턴스 메서드 이렇게 호출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B라고 하는 것 객체를 만들 필요가 없이 B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땡땡 BCD가 호출되라. 언제? ABC를 누군가가 호출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딱 한번 할게요. 좀 깔끔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해를 하셨으면 그냥 다음 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적 메서드인 경우랑 똑같은 표현 방법이잖아요. 람다식이. 그럼 이건 어떻게 구분해요? 자, B라고 하는 클래스 뱃속에 보면은 BCD 메서드가 있죠. 이게 정적 메서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적 메서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클래스 이름을 썼다라고 하는 소리는 인스턴스 메서드의 두 번째 타입 참조를 썼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일단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BC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입을 집어넣을 때, 일단은 대문자 B가 들어왔습니다. 클래스의 이름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클래스를 보러 갔어요. 클래스의 뱃속에 BCD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얘는 스태틱이 아닙니다. 스태틱 메서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스태틱 메서드로 호출하는 소리가 아니라 인스턴스 메서드 타입 참석 2로 호출하는 소리구나. 그 소리는 바꿔 얘기하면 이 A라고 하는 것의 메서드 ABC를 호출할 때 앞에다가 객체를 넘겨줄 테니까 그 객체를 넘겨주면 그 객체를 사용해서 화면을 출력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메서드를 출력해라 라고 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객체 만들어주는 과정이 없습니다. 여기서 B는 UB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A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첫 번째 매개 변수로 객체를 넘겨줄 테니까 이 객체를 사용해가지고 메서드를 BCD로 호출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얘기가 좀 많이 복잡하게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PPT랑 좀 차근차근 좀 살펴봐 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역시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 갖고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에 ABC라고 하는 메서드가 스트링 메서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트링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 있는 과정 빼놓고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A는 스트링 땡땡 랭스라고 썼습니다. 자, 그럼 여기 A라고 하는 참조 타입은 A 인터페이스 타입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A라고 하는 메서드 뱃속에는 객체 뱃속에는 ABC를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ABC A.ABC 메서드를 호출할 겁니다. 자, 메서드를 호출했는데 여기 지금 스트링 타입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여기다 안녕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람다시로 제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스트링 뱃속에 있는 length를 호출해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ABC를 호출하면 대신에 누구를 호출하라고요? 스트링 뱃속에 있는 length를 호출해라 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이 지금 클래스 이름이 들어갔네요. 객체 이름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럼 얘는 정적 변수이거나 아니면 객체를 포함하고 있는 인스턴스 변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length라고 하는 것은 정적 메소드가 아닙니다. 인스턴스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안녕이라고 하는 글씨, 다시 말해서 내가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쓴 요 안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객체를 만들어서 넘겨준 거니까 거기에 length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라 라고 하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요거 이해하시면 앞에 있는 요 타입 2라고 하는 걸 이해하신 겁니다. 다시요. 여기 있는 첫 번째 매개 변수가 결국엔 객체를 만들어서 주겠다는 소리니까 이 인터페이스가 내가 만들어준 객체 뱃속에서 이 메서드를 호출해라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타입 2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배열인데요. 이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배열의 객체인데 ABC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의 참조 변수가 앱스트랙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럼 빈칸 네모칸이죠. 근데 이 앱스트랙 메서드의 리턴 타입을 보시게 되면 지금 배열을 리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배열의 크기를 length로 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제가 익명 이너 클래스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구현을 하는 건데 아무 코드도 없고요. 뭐만 한 겁니까? int 배열을 만들어서 리턴한 겁니다. 매개 변수로 넘어온 length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크기만큼 이 리턴 타입이랑 똑같은 배열을 만들어서 리턴한 게 결국에는 ABC라고 하는 것의 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ABC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는 이 네모칸 안에는 뭐만 들어간 겁니까? new 배열 이것만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그것조차도 우리가 좀 약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마지막에 배열 생성자 참조하는 방법입니다. 람다식으로 표현할 건데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배열 타입에다가 new라고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쓰면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A 뱃속에 있는 미완성 메소드 ABC라고 하는 기능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뱃속에 new int 배열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여기 있는 length라고 하는 넘겨주는 그 값만큼만 배열의 크기를 지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 객체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에다가 A. 여기 지금 ABC 메소드죠. ABC 하고 나서 8 하게 되면 얘는 무슨 결과가 나와요? int 배열 8개짜리가 출력이 돼서 나오겠죠. new int 8이라고 하는 것이 실행돼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리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 있는 length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지금 집어넣어주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게 바로 배열 생성자 참조입니다. 자, 이번엔 클래스 생성자 참조입니다. 동일한 방식입니다. 자, 여기 지금 B라고 하는 리턴 타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BC라고 하는 메서드를 구현한 클래스를 보게 되면 아무 짓도 없이요. 그냥 new B라고 하는 것만 만들어 놨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개념상으로는 그럼 ABC로 호출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는 B라고 하는 클래스를 그대로 new만 하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 배열을 new 하라고 했을 때는 배열 타입 new라고 썼던 것처럼 이번에는 B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를 만들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BU 하게 되면 이건 의미는 뭐예요?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객체 뱃속에 있는 ABC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의하는 공간에다가 정의하는 기능은 아무 짓도 하지 말고 new B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B의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ABC 메서드의 기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셔야 될 건 자,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생성자가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배열은 하나이지만. 자, 그러면 생성자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거는 첫 번째 생성자는 기본 생성자고요. 두 번째 생성자는 이렇게 K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있는 생성자입니다. 인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생성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내가 만약에 B 땡땡 new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어떤 생성자를 호출하라는 소리일까요? 라고 하는 게 이제 남는 겁니다. 자,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요. 이 ABC라고 하는 메서드의 매개 변수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배열을 만들 때 new int, 그러니까 int 배열 땡땡땡땡 new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int 배열 만들라는 소리죠. 근데 문제는 몇 개짜리 배열을 만들어요 라고 하는 것을 정할 때 어떻게 정했습니까? 여기 있는 그 ABC 메서드를 호출할 때 숫자를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배열의 개수가 달라졌단 말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메서드 ABC라고 하는 것을 호출할 때 매개 변수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생성자가 호출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 인터페이스에 있는 ABC라는 메서드에 매개 변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개 변수가 없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비생성자, 다시 말해서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 A의 앞에서 틀린 거라고는 K라고 하는 인트 값을 받는 생성자 메서드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메서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 A라고 하는 참조 변수가 호출할 때는 메서드를 A, B, C 하고 나서 여기 어떤 숫자를 써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메서드를 사용한 거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성자 중에서 이 3을 받을 수 있는 생성자가 호출되기 때문에 두 번째 생성자가 호출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 두 번째 활용 방법이 조금 길어져가지고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정리하면, 람다식이라고 하는 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빈칸 안에다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함수의 기능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 집어넣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람다식 문법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냥 익명 이너 클래스를 내가 직접 구현한 거고, 두 번째 방법은 기존에 있는 메서드를 참조해서 그냥 기존에 있는 메서드를 여기다가 쾅 하고 집어넣는 꼴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new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의 기능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 1, 2, 3으로 나누어서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기능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요. 인스턴스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정적 메서드 같은 경우에 한 가지 방법의 표현 방법이 있었습니다. 요거 두 개가 타입 1과 타입 2로 제가 설명을 구분을 해놓긴 했는데, 사뭇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예제랑 함께 다시 한번 꼭 비교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